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 장이 끝났고요. 웬 비트코인 차트냐, 웬 트레이딩 뷰냐 하시겠지만 좀 비트코인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볼까 싶어서 그냥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원래 오늘 영상을 안 찍으려고 했는데 요새 영상을 안 찍잖아요. 근데 저를 어디 갔냐고 찾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았는데 누군가 보긴 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비트코인 얘기나 좀 해볼까 합니다. 매매를 하긴 했는데 어차피 이건 카페에 올려놨고 매매도 의미가 없어가지고 이건 굳이 안 찍어도 될 것 같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코인인데요. 알트 말고 비트코인이요. 우선 얘기를 하기 전에 저는 뭐 엘리어트 파동을 일단 공부하지도 않았고 코인 매매를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얘기를 그럼 하느냐, 네가 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핫하고 이러면서 좀 공부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하면서 제가 좀 든 생각이 있어서 그냥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얘기는 아마 뭐 비트코인 얼마까지 갈 거냐, 어디서 팔아야 되고 어디가 고점이냐 이런 거에 대한 답은 제가 못 드릴 것 같고요. 오히려 좀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이 코인을 바라봐야 할까, 약간 좀 그런 얘기랑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이 선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당연히 이제 그냥 기술적으로 본다면 이게 비트코인 주봉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뭐 그런 거죠. 그냥 빗각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채널을 만들어서 이 채널을 기준으로 코인을 매매를 하고 뭐 트레이딩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이건 이제 단순 기술적인 관점이고, 저는 좀 요 세 가지 선을 좀 어떤 뭐라고 해야 할까, 시대가 좀 거창하지만 시대가 비트코인한테 어떤 질문을 던지는 선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선은.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말이 좀 횡설수설인데, 요 노란 선은요, 과연 너가 가격을 지닐 수 있느냐를 물어봤던 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처음으로 태동을 했을 때 이게 과연 0달러에 가지 않고 영원으로 수렴하지 않고 그 위에서 양수로서의 가격을 지닌 채 존재할 수 있느냐를 물어봤던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두 번째 선은 네가 자산으로서 그런 가치를 가지느냐, 자산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느냐를 좀 물어보는 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호선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저는 일단 이렇게 봤어요. 최초로 돌아가 봐서 이 노란 선이 뭐냐면, 이 고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생기고 최초의 고점을 찍었던 요 꼬리랑요, 한번 이 라인을 넘고 내려와서 지지받은 이 라인을 이은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뒤에 가보면 분명히 이 채널에 대한 지지를 받는 게 보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고, 이 선을 넘는 순간 비트코인은 내가 가격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걸 증명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의미로서 좀 그런 거를 시사하는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자세히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지금 영상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보면, 그러니까 너는 존재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어떤 존재론적인 질문을 던지는 라인이라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미 비트코인은 10년 동안, 거의 10년 동안 이제 존재를 해왔기 때문에 이미 이 라인에 대한 걸 증명을 한 셈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이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온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더라도 그냥 단순히 차트적으로만 접근해도 얘가 여기까지 올 일은 사실 거의 없죠. 이렇게 큰 자산이, 지금 이게 시총이 엄청나게 큰데. 근데 뭐 그런 기술적인 분석으로도 맞지만, 어떤 이런 좀 뭐랄까 사회과학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된다. 그래서 좀 이렇게 접근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은 뭐냐면 이 라인인데요. 이게
이제 너가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요 물음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 그 경계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거래소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자산이다. 이것도 사고 팔 수 있는 이제 자산, 거래가 가능한 글로벌 자산이다. 이런 식의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아젠다, 마케팅을 통해서 그런 거를 거래소들이 좀 퍼뜨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일련의 마케팅을 통해서 좀 약간 오버펌핑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폭락을 하면서 이제 지지를 받은 건데, 그래서 이 밑꼬리를 한번 제가 일단 시작점으로 잡았던 거예요. 이거를 잡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어떻게 보면 이 구간에서는 오버슈팅이 나온 거죠. 거래소의 그 어떤 강제적인 유동성 개입으로 인해서, 유동성 공급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걸 통해서 좀 오버슈팅이 나왔다가 실제로 이 비트코인의 자산으로서는 가치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최저 마지노선까지 내려온 게 이 지점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뭐 여기를 뚫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저항을 받는 모습이 보이고, 여기서도 이거를 이제 밀어내면서 한 방에 올라갔는데, 그럼 이거는 뭐냐? 이때도 역시 좀 코로나로 인해서 과한 유동성이 글로벌 시장에 풀리면서, 자산 시장에 풀리면서 이렇게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오버슈팅인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오버슈팅을 했다가, 오버슈팅하면 이제 다시 원래의 가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돌아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라인과 여기 라인을 이겼습니다. 그럼 얘는 왜 우상향으로 긋느냐? 비트코인이 자산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어쨌든 시간이 가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가정을 세운 겁니다. 그 명제가 참이라는 가정을 세우고 일단 우상향으로 제가 그거 본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비트코인이 자산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늘어날 것이다. 정량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선을 그은 거거든요. 만약에 그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으면 이런 데서 자꾸 이렇게 밑으로 그었겠죠. 근데 저는 일단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 거라는 믿음을 갖고 그 명제가 참일 거라는 가정하에 이걸 선을 그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지지를 받고 막 올라가고 난리를 치다가 여기서 이제 그 신뢰의 라인이 깨집니다. 이게 과연 자산으로서 역할을 하느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세월이 여기였다가 다시 일로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때 이제 나스닥 폭락했을 때 비트코인도 같이 폭락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았던 게 아닐까. 왜냐하면 달리 말하면 뭐 기술적으로 말하면 이 채널 하단을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이게 자산으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비트코인의 어떤 적정 가치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트코인 하방은 점점 우상향을 할 것이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그래서 지지를 받지 않았나.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선형적으로 비트코인이 자산 역할을 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아마 지금 제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비트코인에 대한 광기가 붙었고, 또 비트코인이 핫하잖아요 요새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까지 당선이 된 마당에 요 선은 저는 제 생각에는 그냥 물론 이제 그냥 이 선을요 그냥 그대로 갖다 올린 거긴 해요. 근데 좀 달리 말해보자면, 또 인문학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너가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느냐, 달러의 공백을 비트코인이 그 공백의 자리를 꿰찰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질문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 세계적인 인식에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비트코인이 과연 달러를 대체할 수 있냐, 그거를 지금 평가하는 시험대에 올랐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광기도 붙었고 10만 달러를 막 돌파를 해서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전 여기는 이런 관점이라면 여기를 한번 깨야 되지 않을까 얘가. 왜냐면 이 달러를 대체할 수 있냐라는 질문은 쉽게 대답하기가 힘든 지점이거든요 제 생각에. 맞아 대체하고도 남아 라고 평가를 한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이 하단부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겠지만, 이런 라인을 과연 한 방에 넘어서 완전히 안착을 해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가 너무 길어지고 말을 횡설수설하고 있어서 이걸 보실 분들이 어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코인에 뭐 그렇게 조예가 깊은 게 아니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길게 떠드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본다는 건 그런 것이고,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기보다 저는 일단 여기를 이제는 훼손하기 힘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할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자산으로서는 이제 분명히 가치가 있다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깨고 내려가는 것까지는 좀 논리 구조상, 그러니까 제 논리가 맞다라는 가정하에 그 맞다는 가정하에 여기를 깨기는 힘들 것이다. 내려오더라도 이 하단부까지 진짜 이렇게 딛고 또 움직이는 경우는 잘 없을 것 같고, 아마 요 레인지 안에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하단부에 실제로 닿진 않을지언정.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근데 그러면 지금 사느냐? 저는 사실 지금 아주 너무 소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갖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인데, 그렇다고 추매를 할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저는 비트코인이 결국에는 달러를 대체를 할 것이냐라는 이 선 위로 어떤 고통을 주든 간에 올라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뷰가 맞다라는 가정하에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언제든지 틀리고 언제든지 이런 거 다 깨고 내려가고 언제든지 뭐 여기서 더 날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틀릴 여지가 있지만 일단은 지금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달러를 대체할 것이냐라는 물음에 결국에는 예스라는 답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세월이 더 지나면 아마 또 다른 채널이 하나 등장을 해서 이 위에서 또 하나의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나오는 저항 라인은 아마 실제로 그럼 달러를 대체하는 걸 넘어서 너가 화폐가 될 수 있느냐, 진짜 진정한 의미로서의 화폐가 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그 시험대가 한 번 더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도 결국에 전 넘을 거라고 봐요. 거기도 결국에 넘을 거라고 보는데, 우선 화폐라는 게 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상호 주관적인 현실이란 말이죠. 화폐는 화폐 이외에는 어떠한 내재 가치도 없고 유틸리티가 없는데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걸 믿으니까 그게 화폐로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확산이 돼야 됩니다. 여러 사람이 믿어야 되고 그 화폐의 가치를 그 믿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한테 확산이 돼야 돼요. 그게 이제 화폐의 일종의 뭐 어떤 딜레마라면 딜레마죠. 공짜로 나눠주면 많이 쓰세요라고 공짜로 나눠주면 가치가, 공짜로 나눴으니까 가치가 없고, 그럼 돈 주고 사세요라고 하면 이건 유틸리티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돈을 안 주고 안 사고, 그런 이제 딜레마가 있는데 그 딜레마를 일단 여기서 비트코인이 넘었고 존재를 해냄으로써 가격을 갖기 시작함으로써 그 딜레마는 이미 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그런 물음들이 있는 단계에 온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얘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확산이 돼야 되거든요. 얘가 이런 화폐냐 아니냐, 너가 화폐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그 대체할 수 있냐, 미래 화폐로서, 진화된 화폐로서의 그걸 물어보는 어떤 시점이 미래에 올 텐데, 그 시점이 되려면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이미 확산이 돼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이 라인을 넘기 위해서는 더 많이 확산이 돼야 될 거예요. 그 물음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뭐가 필요할까?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퍼지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이 차트를 보니까 그냥 변동성이 그거를 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어떻게 보면 변동성의 위대한 이유죠. 그러니까 어떤 한 기관이나 한 집단이나 한 개인이 너무 많은 양을 너무 오랫동안 계속 붙들고 있을 수 없게 만들잖아요. 여기서 팔게 만들고 혹은 뭐 손절을 하게 만들건 익절을 하게 만들건.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 때문에라도 비트코인은 점점 더 확산이 될 테고, 그리고 왜 확산이 되냐면 이게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와중에 변동성을 갖고 있으니까 점점 확산이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굳이 차트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확산을 위해서 얘가 화폐가 되어가는, 미래 화폐가, 진화된 화폐가 되어가는 그 위대한 그 도전의 길에 숙명적으로 얘는 한번 폭락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폭락을 해야만 확산이 되고 그 변동성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누군가 갖고 있던 코인이, 대량으로 갖고 있던 코인이 이렇게 퍼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는 요 정도 뷰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제 말이 저기 뭔 말이냐 싶으실 거예요. 저도 제가 말하면서 정확히 내가 뭔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얘가 요 레인지 안에서 움직인다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온다면 적극적으로 담을 생각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가져갈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저의 철학인데, 철학이라고 하기엔 참 남루하지만 어쨌든 철학인 거죠. 그래서 왜 이거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장초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가져가려면 그냥 마냥 트레이딩의 시선으로 보면 그게 좀 힘들거든요. 제가 주식을 뭐 주식도 오래 하지 않았지만 주식을 하면서 느낀 게 자꾸 사고 팔고 할 생각으로 이 차트를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오래 못 가져가고 정말 큰 수익과 그 인생이 바뀔 만한 정도의 그런 어떤 성과는 내지를 못한다는 걸 제가 알아가지고 좀 저 스스로를 세뇌시키려고 만든 그거긴 합니다. 그 지금 논리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비트코인 이렇게 보고 있고 결국에는 사실 찍을 말이 없어가지고 주식으로는 할 말이 없어가지고 비트코인 얘기를 했는데 뭐 당연히 틀릴 수도 있고요. 예. 개초보 코인은 개초보의 그 시선이니까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요.